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2월 17일까지. 네, 혜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네, 추워요. 그래서 2월 이제 좀 있으면 중순으로 다다를 텐데 네, 이렇게 추웠나 싶을 정도로 해서 계속 춥고 이제 따뜻해지려니 하면 또 춥고. 그래요? 네, 추워요. 사무실도 춥고 그래요. 밖에도 춥고 여기도 춥고. 그 표정은 네. 추울 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요? 보지 말고 하세요, 여기. 어머. 네, 이렇게 추운데 유동호 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얼어 있었죠. 뭐 주로 얼어 있었는데 네. 일은 일이다 보니까 네. 일상적인 일을 하긴 하지만 밖에 나갈 때 이 정도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집에 보일러가 뜨거운 네. 물이 좀 얼었었어요. 온수관도. 아, 흐르지 않는 물이 뭐 고이만 있는 게 아니라 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자릿수 추위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좀 취약한 난방이나 이런데 좀 걱정은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피해가 없었고 직원들 집 일부가 지금 아직까지도 그 싱크대 물이 안 나와서 화장실에서 그 설거지를 한다고 몇 주째 하는 그 직원도 있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열악한 그 분들이 또 힘들게 또 겨울을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겨울 춥다 하지만 또 다 좀 있으면 이제 올림픽 네. 동계올림픽 처음으로 이제 이 땅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잘 됐으면 하는 바람. 이 어쨌든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잘 됐을 거. 남북 단일팀도 좀, 좀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고, 네네. 이분한테 오늘 초대하신 분한테 이런 네. 내용 우리 수준에서는 논할 수 네. 없는 것 같아요. 수준에서 논은 안 되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냥 그죠. 바램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아래쪽에서만 살다 보니까 가끔씩 올라가신 분하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신 분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네. 너무 오해하실까봐. 네. 그래서 이분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모셨어요. 전략적으로 모셨으니까 한번 소개 한번 왜냐하면 해주십시오. 저희가 팟캐스트 이때쯤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그 올라가다 또 살짝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등수 신경 안 쓰잖아요. 저는 신경 써요. 근데 신경 네, 쓰는데 알겠습니다. 왜냐면 애청자분들도 그런 걸 바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유익한 방송입니까?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또 잠깐 또 복지국가를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또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네, 뭐 다행히 이제 눈빛이 들려. 개편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저희가 안 잘리고. 네.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방법을 좀 더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다가 정말 2016년도까지 그 활발하게 팟캐스트에 그걸 계속 업로드를 해오셨는데 방송을 해오셨는데 그 이후로 중단을 하셨어요. 어이구. 근데 아직까지도 그 댓글이 막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언제 하시냐. 기다리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어렵게 그 노하우도 한번 여쭤보고 우린 가끔씩 왜 계속 방송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한번 그 여쭤보고 네. 또 방송을 다시 하시려나? 그러면 저희가 미미하지만 좀 홍보도 해드리고. 그런 근황도 좀. 네, 그리고 이분의 그 성함을 걸어서 저희가 방송을 내보내면 네. 저희 방송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말 말하지 마. 그거 저희 너무 마케팅, 명확한 전술이네요. 명확하죠. 네네. 네. 많이 추웠었나 봅니다, 진짜. 그래서 이분을 또 모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복지국가를 우리보다 한 발 더 그 먼저 가셔서 이루려고 좀 노력하셨던 앞서 가신 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이거 이 박수 치기 쉽지 않은데요. 네네. 네. 일단은 서울 시민연대라고 하니까 예. 왠지 뭐랄까 지방 자치라는 생각도 예. 들고 무슨 왠지 시민단체 같은 주민단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왜 서울 시민연대인가? 예. 예, 보통 연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한다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왜 서울 시민연대는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 제가 활동하는 서울시민연대는 2009년도에 이제 그 창립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서울시민연대 이러면 좀 있어 보여서 이름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갖고의 활동이라든가 역량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 좀 큰 이름을 지었구나.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전상봉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굉장히 그 고마운데요. 네. 웬일이니? 아니. 근데 제가 무슨 역량으로 하여튼 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방송을 좀 띄우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 제가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대표님 걱정하지 마신 게 일단 예. 혜정 씨는 떴어요. 즐거워가지고. 저는 지금 피곤해서 누렇게 뜨긴 했는데 하여튼 2명은 떴으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목소리가 졸린 목소리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 옛날에 음악 틀어준 DJ 무슨 말씀을? 아니 오랜만에 이 칭찬이 나왔어요. 그래요? 한동안 할 말 없으면 게스트분들 나오시면 무조건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한동안 그걸 또 안 하셨거든요. 목소리가 진짜 오랜만에 듣는 멘트인 것 같아요. 저는 목소리 좋으시다고. 정직과 진실만을 전하는 방송이기 예. 때문에 감사합니다. 진짜 목소리가 감사한데요. 제가 들었을 때 제 목소리는 굉장히 좀 느끼하고 졸린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담이지만 네. 이른바 국민 배우라고 하는 안성기 씨 있잖아요. 네. 안성기 씨가 배우로서 핸디캡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목소리입니다. 먹는 목소리예요. 그런 이제 핸디캡이 먹는 있다고 목소리였기 합니다.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목소리여서. 아니 그런 대표님께서 팟캐스트를 하셨잖아요. 예. 거기는 뭐 영어로 했나? 그래도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주는 목소리가 혹시 그 먹는 목소리가 먹어주는 목소리라는 아니죠. 의미인가요, 안성기 씨 목소리가 그렇다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안성기가 국민 배우처럼 이 팟캐스트가 국민 팟캐스트였다는 그런. 아니 뭐 그런 적은 아닙니다. 팟캐스트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예. 팟캐스트의 내용이 어떤 거? 제가 이제 아까 양현 선생님도 아까 언급하셨어요. 예, 2013년 10월 말일 날 이제 녹음해서 처음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팟빵에 들어가면 이제 전상봉의 서울 이야기, 전상봉의 서울 이야기. 예, 그런 이제 그 이름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시작했고요. 시즌 3를 진행하다가 제가 이제 그 청취자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1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20개 정도 주제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시즌 2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 4월까지 마찬가지로 이제 20개 주제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가까이 지나서 2016년 3월 달에 시즌 3를 재개했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하고 같이 진행했던 사회자가 있는데 이 사회자가 너무 좀 건성건성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자. 이렇게 했는데 늘 마음 한쪽에 이제 무거운 건 어쨌건 제 방송을 들어줬던 이런 청취자들에게 네.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하는 그런 좀 마음에 짐을 지고 있죠. 그 공동 그 진행하셨던 그 분이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예. 그래요? 모 단체 뭐 국장님이시라고 그래요? 같은 사무실을 쓰고 계신 그분의 이제 목소리가 괜찮아요. 그 분이신데, 네. 그래서 지금 거기 팟캐스트, 그러니까 팟빵의 전산봉의 서울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은 방송이 이미 그 업로드가 안 되는 그 이후의 날짜에도 시즌 1부터 재미있게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전상봉 대표님의 구수한 목소리 빨리 들려주세요. 그리고 막 이런 시즌 3 거기 기대가 막 올라와 있어. 시즌 3 시작이네요. 막 하도 뜸해서 안 하시는 줄 알았네. 이런데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시즌 3 그러니까 그리고 시즌 3 처음 시작할 때 전산봉 돌아오다 이렇게 예고편까지 막 해놓으셨어요. 벌써? 그러다가 한 4개 올리시고 끝났어요. 그래요? 네, 저희는 그래도 강점이 있잖아요. 꾸준함. 그 100회까지 하셨었죠. 뭐 넘게 만봉 라디오가 언제 다른 갔지? 그 칭찬보다 네, 아직도 하냐고 이렇게 하는 분이 그러셨어요? 몇 분 있었어요.
네, 그분 존경해요. 아직도 하는 걸 아는 정도면 초반부터 계속 받들었을 거야. 그런 분을 사랑해줘야 돼. 그분 누구세요? 선물 보내드려요. 그분한테 선물은 제가 출연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 네, 그럼 이렇게 진짜 그 상황리에 이 절찬리에 이 방송되던 이 팟캐스트가 중단 이유는 땅의 이유가 아니었구나. 같이 같은 사무실을 나눠서 쓰시는 비슷한 이름의 단체명을 가진 예. 그 국장님. 예.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지만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그 방송 녹음을 끝내신 네. 그 국장님. 느낌 와요. 느낌 와요. 네, 느낌 와요. 네, 네. 네. 그래도 시즌 3까지 했으면 저도 해봤는데 20회 네네.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몇 년에 걸쳤으면 대단한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그 중에 뭐 다 중요하겠지만 기억나는 그 회차에 있는 제목하고 약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그 제가 그 방송했던 주로 된 주제들은 이제 서울의 역사와 관련한 게 역사. 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한 건 이제 그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되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두 번째가 아마 세종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세종로 관련한 얘기도 했고, 호텔의 역사 이런 얘기도 호텔? 했고, 예. 호텔아이가 막 들리는데요. 네, 호텔에 이제 네네. 이를테면 그 지금 저쪽 그 서대문역 있는데 정거장 호텔이라고 뭐 이런 것도 생겼었고 해서 제가 이제 워커힐이라든가 롯데호텔이라든가 뭐 신라호텔 이런 것들이 쭉 생기게 되는 한 70년대 80년대까지 이런 과정까지를 한 5차례 살펴봤던 적이 있고, 5성급이니까 5차례 하는 거. 아니야. 그랬고 이제 5대 공립 5대 사립이라고 하는 요것도 예, 그런 주제도 했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주요 이슈였던 뭐 이를테면 세빛동 둥섬 얘기도 했고, 서울시 예산과 관련한 얘기도 뭐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이제 서울시장 열전이라고 해서 뭐 그런 내용도 좀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봤던 이런 주제들도 있고, 벌써 한 2, 3년 전에 그 강남 1970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있었죠. 되어서 네. 네네. 강남 관련한 이런 이야기도 한 5차례 진행을 했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략 한 20회 정도씩 주제로 해서 2차례 하고, 마지막 시즌 3는 묘지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네. 쭉 진행을 하다가 묘지요? 예. 네. 이거 느낌 있는데요. 남양 특집이잖아 자체가. 여름에 커밍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리고 있었구나. 겨울에는 묘지하기 좀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들을 하다가 이제 중단했죠. 아니 대표님이 이게 그 재밌으셔서 웃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어이없어서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유동훈 선생님의 그 리액션과 그 대답에. 아니 저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 묘지니까 남양 특집이지. 그래요. 네. 묘지잖아. 아니 근데 제목들을 되게 그 재미있게 잘 지으셨어요. 뭐 예를 들면 꼴 보기 싫은 서울시 신청사, 한강에 떠 있는 똥덩어리 세빛둥둥섬, 우주선에서 부시 시작한 똥덩어리 오세훈 디자인 플라자, 뭐 딴 놈들 주머니로만 들어가는 서울시의 돈, 뭐 이렇게.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네. 앞에 있는 내용 그 말했던 그 주제하고 달리 이 서울 시민연대 같은 네. 내용이 있네요.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전삼봉 몸살 감기 중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요런 팟캐스트 거야.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하트가 300개예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산티나게 지은 거죠. 아니요. 너무 그 재밌어요. 제목들은 저기 그 네. 저하고 이제 사회를 보고 네. 녹음을 하고 이렇게 저기 프로듀싱을 한 그 문제의 그 네. 모단체 사무국장 강씨 집안의 뭐 아무개 아들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뽑은 겁니다. 계속 그래도 뭐 다른 사회자분이든 아니면 그분 계속 네, 다시 그렇게 해서 섭외해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쭉 진행을 했는데, 그분이 좀 바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사정들이 이제 겹치면서 못 하게 되었죠. 그럼 이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고 그 고민하고 하실 때 그럼 준비들을 두 분이 게스트 없이 계속 이 이야기들을 끌고 나가시려면 예. 그래서 대본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셨는지. 처음에 한 3, 4회까지는 그 대본 없이 하다가 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맥락이 없어지고 시간 네.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지만 한 2페이지 정도 해서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하고 이제 네네. 그 내용의 소주제들을 쭉 좀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녹음을 하고 이랬죠. 그래서 뭐 대략 짧으면 1시간 남짓, 네. 좀 길면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이제 한 주제들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니까 그 방송에서 묻어 나올 수도 있겠다. 우리는 가끔 맥락 없이 저희가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맥만 짚는 거죠, 맥만. 맥만 짚는 거. 저희 방송에 그 자연스러운 네. 있는 가볍게 듣고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맥을 잘 짚으시네요. 네. 팟캐스트 내용을 듣고 팟캐스트를 하게 된 이유도 지금 보니까 그래도 서울시민연대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거 맞죠? 아, 예, 뭐 제가 이제 그 하게 된 건 우연한 기회였어요. 우연한 예, 거예요? 그 이제 우연한 내용이 아닌데 그 사회를 두 가지 이유가 겹쳤는데 일단 네네. 그 사회를 봤던 그 문제 있는 팟캐스트계에 이제 한때 탕화로 이렇게 떠돌았던 강상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네네. 팟캐스트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사무실을 그때 같이 쓰고 있었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주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답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밥 먹다가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서울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와, 이거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팟캐스트 녹음을 한번 하자고 해서 녹음을 시작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꽤 이제 오랫동안 진행하게 된 그런 뭐 시작은 그렇게 이제 좀 단순한 이유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기에 비해서 그 생각만큼 그 업로드 방송이 많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4회 정도 되신 거죠. 45회 그 예고편까지 하면은 45회 정도 이렇게 20회 20회 하고서는 뭐 5회 올리셨으니까. 근데도 꽤 그 팬덤을 가지고 계신 들은 사람이 계속 듣게 하는 그 힘 스토리가 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서울 직접 답사 다니시고 거기 얽혀 있는 뭐 역사적 이야기런지 그 배경들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어떤 권력 간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 제가 한강에 떠 있는 똥덩어리 세빛둥둥섬 그 방송을 들었는데 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쪽에 좀 관심이 있었군요. 저는 호텔에 아니 좀 저는 그냥 호텔 저는 그냥 그게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한강에 떠 있는 똥덩어리. 네. 그다음에 우주선을 들어보려고. 저를 너무 쳐다보면서 그거 말하지 않을 텐데. 아 똥덩어리? 사실 똥덩어리라는 그렇게 안 하시고요. X 덩어리라고 했는데 제 다른 덩어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똥덩어리라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너무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저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그 제가 이제 서울시민연대를 2009년에 그 설립을 하고 활동을 쭉 했던 게 이제 서울 답사를 다녔어요. 다른 뭐 활동들도 했는데 답사를 다니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세빛둥둥섬이라든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라고 하든가 뭐 서울시 신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예산 낭비 사례들로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런 사업들이고 이래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주제로 뽑아서 이제 방송을 녹음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서울에 대해서 저기 알 수 있고 서울에 대한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답사 내용도 있고요. 근데 지금 방금 말했던 뭐 대표적인 것들이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이질적이고 뚱딴지 같이 생겼다는 예. 거죠. 그렇죠. 이제 이질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게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를 그렇게 해버렸던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가 또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역사성 이런 걸 따지면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같은 그런 건물을 그 4,84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동대문 운동장을 뜯고 네. 대신하기 위해서 지금 고척 도무장을 건설하는데 한 27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 디자인 재단을 만들었는데 뭐 그 디자인 재단을 운영하는 데만 해도 디자인 플라자를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만 1년에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동대문 운동장역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바뀌고 그 건물이 바뀌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한 1조 원 가까이 네네. 이렇게 낭비가 되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어서 그게 그만큼의 효용 가치를 발휘한다면 모르겠으되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써버리는 걸 보고 사실은 좀 분노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네네.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해석이 맞는 걸로 똥덩어리. 맞습니다. 똥덩어리 똥덩어리. 같다고 이제 얘기를 방송에서는 했고 아, 네. 그거를 이제 그 제목으로 네. 카피로 이제 뽑으면서는 이제 X 표시를 아, 했고 네. 이랬죠. 그렇습니다. 예. 그 서울에 대해서 주로 이제 있으니까 예. 대표님이 생각할 때 이 서울은 뭐라고 정의해 있으면 좋겠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 서울은 참 매력적인 도시죠. 매력적이네요. 네. 매력적인 도시. 저를 보고 말하니까 저도 똥덩어리와 느낌이 다르네요. 아, 유동호 선생님도 참 매력적으로 생기셨고.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아주 이거 살리는 거죠? 매력적입니다. 예. 매력적인 도시다. 너무 좀 그래도 좀 구체적이라기보다도 예. 답사하는 곳에서라도 느낀 점 조금이라도 좀 해주면 여기 한번 가봐라. 여기 예. 하면 그래도 좀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 여기를 답사 가는 것은 물론 요즘 보면 둘레길도 많이 돼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뭐 우열은 없지만 어디 좀 권해줄 만한 데 있나요? 뭐 많은 분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진 부분이지만 제일 먼저 답사를 시작하면 북촌이나 서촌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네. 눈에 이제 예, 북촌 같은 데 가면 이제 한옥들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북촌 같은 데를 가보고 또 한양 도성 네. 아 도성. 예, 이런 데도 쭉 따라 걸어보면 뭐 역사의 정치라든가 아 이게 뭘까? 그리고 이제 그 산세와 더불어서 거기에 쌓여 있는 역사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곳이니까 뭐 그런 데도 좋고 서촌도 이제 많이 뜬 동네인데 윤동주 문학관이 생각나는데 윤동주 문학관도 한번 가보면 참 좋습니다. 예, 거기 지나가 왔습니다. 가긴 갔는데 예. 그 앞을 갔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참 좋습니다. 거기에 뭐 전시된 책이라든가 시집이라든가 이런 건 뭐 그다지 많지 않은데 거기가 원래 이제 그 가pom프장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창이문이었는데 부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옛날에는 상수도가 수압이 약해서 못 올라가요. 거기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부암동 쪽으로 수돗물을 보내주는데 이제 그 최근에는 거기가 이제 그 상수도 시설들이 좋아지니까 가압 펌프장의 효용성이 없어졌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펌프장을 2개인데 하나는 전시실 공간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거기 이제 암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윤동주 시인이 갖고 있는 건 이제 뭐 베리린 밤이라든가 이렇게 우물 네. 그 시대의 암울한 상황 하늘 뭐 여러 가지 그 시세계들에 빠져볼 수 있도록 아주 잘 조성한 건물이니까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합니다. 그 뭐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니면 뭐 인터넷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인이신가요? 제 닉네임을 시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 왜요? 아니 지금 말하시는 게 아, 그래요? 헉, 진짜 예리하시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아, 진짜. 똥덩어리 아니고요. 아니 이거 진심이에요, 진심. 어, 왜냐면 제가 뒷조사를 잘하잖아요. 네. 뒷조사를 하는데 시집을 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 낸 거는 아, 내진 않으셨어요? 그냥 시집이 있으시죠? 자료입으로 내서 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시에서 보면 그 말했던 그 보이지 않는 짧지만 응축성도 있지만 예. 전체적인 단어 하나가 만드는 그런 오묘한 네. 말할 때 그렇게 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처음 보는데 이런 예리한 모습.
처음이에요? 제가 예. 앞으로 저기 유 선생님의 그 별명은 네. 면도날이라고 해야 아, 될것 네. 같습니다. 아주 예리한. 알겠습니다. 예. 진짜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랐는데요. 예. 제가 2년 만에 처음 이런 모습 봐가지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대표님 소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12년대 활동하고 예. 하기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좀 하셨어요? 오늘도 이제 누구와 이런 얘기를 잠깐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청년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청년단체. 예, 91년 한 5월쯤에 청년단체에 가입을 해서 2006년 3월 달에 청년단체 활동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네. 먹어서 그만뒀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만뒀고 하여튼 뭐 직위라고 하는 데서 보면 뭐 올라갈 때만큼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온 거니까. 네. 그리고 나니까 40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돈을 좀 벌려고 보니까 다들 은퇴할 나이더만요. 40대가 되면. 그래서 이제 고민만 아주 그냥 치열하게 했고 별로 그 뒤부터 활동은 그만큼 치열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그 청년 때 너무 뜨거웠던 거 아닙니까? 혹시 청년 때 예. 좀 북에 갔다는 게 맞나요? 제가 이제 91년에 민족통일애국청년이라고 네. 관변단체 냄새가 나는 그런 이름인데 네네. 약칭은 또 좀 약간의 좀 기염성이 있는데 민애청이라고 하는 단체에 그러네요. 가입을 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뒤에 서울민주청년단체 협의회 그리고 뭐 당시 이제 한국민주청년단체 협의회 한청협 서청협이라는데 거기서 활동했고 그 뒤에 이제 청년단체들이 또 해산되고 이래서 2001년도에 한국청년단체협의회라고 약칭은 한청인데요. 거기 의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의장이요, 이랬던 뭐. 적이 있습니다. 네. 주 인사였겠네요. 정부의 표적이 되는 관심을 받는. 그랬죠. 이제 제가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해서 이를테면 이제 이적 단체로 찍힌 옛날에는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거나 몸을 담거나 가입을 하거나 단체를 만들면 다 이적 단체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가입했던 민족통일애국청년회는 2008년에 여기에 이제 또 조직 사건이 나서 제가 같이 구속이 되었는데 네. 이 단체가 이적 단체가 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이적 단체가 아닌 걸로 판결을 받았고 네. 그리고 그즈음 90년대 2000년도 이쯤 전후에서 이제 이적 단체로 찍혀 있는 조국 통일 범민족연합이라고 범민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체 남측 본부에 이제 가입을 해서 남측 본부. 예. 네. 거기 이제 단체가 가입하면 그 단체 대표는 다 부의장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거기에 이적단체 구성원이 되었고 그리고 2001년에 만들었던 이제 제가 대표로 있었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2004년도에 네. 이적단체로 굉장히 찍혔고 다양한.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동안 재판을 쭉 안 하다가 2009년도에 2009년 1월 30일 날 이명박 정부가 딱 수립되니까 재판을 급속도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지금 블랙리스트 만들고 한 양승태 네. 대법원장 있었죠. 이 양반이 한청 사건 대법원에서 주심 판사였어요. 여지없이 이적 단체로 찍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다양한 이력서를 쓰시면 예. 이적 단체를 5가지도 넘는 이적 단체에서 계셨는데 예. 혹시 북한에는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북한은 예, 물론 있죠. 2001년에 이제 6.15 공동선언 이후에 2001년 6.15 공동선언 발표 1주년 기념 금강산에서 있었던 민족통일 대토론이라고 여기에 이제 청년학생 대표로 제가 이제 네, 갔었고 네. 그리고 2달 뒤에 네. 8.15 때 평양에서 있었던 민족통일 대축전 네. 여기에 이제 갔었죠. 청년학생 대표로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남측 대표단을 대표해서 연설도 하고 뭐 아. 이랬던 와우. 이제 잘 나갔던 시절이 있는데 바로 그때 또 이제 그 이른바 그 박명록 사건이라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국대 강정구 교수님이 그때 이제 뭐 맞습니다. 김일성 주석 생가에 가서 이제 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조국 통일 이룩하자 뭐 이런 걸 써갖고 이제 문제가 되고 막 이래서 저는 그때 또 이제 이적 단체에 가입돼 있었잖아요. 범인연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건으로 해서 이제 희생양이 필요해서 이제 오자마자 고려 호텔에서 오니까 제가 보니까 그 남대문 경찰서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곧장 예, 그랬던 적이 있었죠. 잠깐 국가에서 면담 좀 하자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평양을 그때 백두산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그때는 6.15 행사를 이제 평양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평양을 다시 한번 갔었고 정동영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었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다시 좀 갔었고 그리고 2005년 12월 그게 이제 네. 마지막으로 기억되는데요. 개성을 갔었어요. 아. 청년 학생 무슨 회담 한다고 회의하러 갔었는데 그때 기억은 이제 그 굉장히 추웠는데 그 12월 달에 추위가 왔었는데 황우석 사태가 막 그때 이제 마지막 그렇게 언론에 이제 통해서 발표되고 이럴 때 이제 좀 갔었는데 북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 좀 애잔한 이런 마지막 인상이 그 남는 게 뭐냐면 어떤 점이 그때가 하필 추웠잖아요. 네. 개성하면은 이제 그 하여튼 북한에서는 제2 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남쪽으로 남한으로 치면 한 부산쯤 되는 이런 도시인데 너무 좀 낙후해 있고 봄이나 여름에 갔으면 실록이라도 푸를 텐데 네. 거리는 굉장히 헐벗어 있고 아이들은 굉장히 춥게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 거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북에 대해서는 너무 좀 애잔한 인상이 마지막 방문했을 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뭐 방문 뭐 이산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북쪽 나라와 이쪽 예, 우리나라의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예, 단위팀으로 한 종목이긴 하지만 돼 있고 이런 무리가 그나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닫혀 있다가 그나마 열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남북 관계의 변화와 이제 남한의 또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이 기성 세대로 이렇게 자라났고 북한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이제 많이 변화되고 국제 관계도 많이 변화되었는데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변해서 북한 지금으로서는 뭐 통일이 과거처럼 그렇게 빨리 돼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동북아 정세가 좀 더 안정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갖고 있는데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10여 년 전에 비해서는 북한이 너무 많이 고립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쪽에서는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과거만큼 우리 남쪽 국민들도 통일이 빨리 돼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체감도가 또 낮아졌고 맞아요. 남북이 이제 별개의 국가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높아져 있어서 이 문제를 참 풀어가는 데는 좀 더 많은 이런 좀 어려움이 발생했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이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그대로 좀 이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그쵸. 좀 하고 있죠. 네. 왼수예요, 왼수 진짜. 그 청년제 단체 활동을 어떤 정도 접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시민운동으로 이어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또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그 뒤에 이제 활동한 건 몇 년 뭐 이런 좀 모임을 가지다가 2009년도 4월달에 이제 서울시민연대를 만들었는데요. 네. 서울시민연대를 만들어서 활동한 건 뭐 강좌하고 뭐 예산 모니터링 하고 예산 학교 뭐 이런 것도 진행하고 이랬는데 제일 많이 한 게 답사 다녔어요. 지금도 진행하시나요? 네, 네. 지금은 뭐 발로 품는 서울, 네. 약칭으로 발품서라고 해서 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답사를 왜 다니냐 하면 그 서울 관련한 주제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답사 다니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 서울은 정말 얘기거리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아까는 뭐 북촌이나 서촌, 한양 도성 얘기도 했지만 그 광화문 광장에만 서도 뭐 이렇게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다 보면 금방 2-3시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거리들이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서울이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이제 그런 이유여서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서울의 위치라고 하는 게 인문학적, 역사적, 자연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나름의 이런 입지 조건을 면밀하게 고려를 해서 도시를 만들었고 뭐 이런 점들이 이제 그 매력을 느끼게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게 네, 아쉬운 게요. 해방 이후에 전쟁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 서울이 굉장히 팽창하고 인구가 밀집되는 그런 정말로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좀 경험이 없는 이런 성장과 팽창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파괴됐어요. 파괴되고 그래서 그 서울 도심에 있는 뭐 광화문이라든가 남대문이라든가 궁궐들 빼면 이게 서울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을까 이렇게 뭐 볼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이런 도시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외피를 좀 걷어내고 봐야만이 서울의 매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의 매력을 찾기 위해서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만이 그런 매력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기존의 모든 예. 것을 닫혀 막혀버린 느낌이네요. 예, 뭐 그런 막혀버린 것도 있고 파괴해버린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또 졸부들 돈을 추구해서 요즘에 뭐 그 부동산 시장 너무 이제 집값도 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만 너무 좀 추구하는 사회가 도시가 돼 있지 않는가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깝죠. 예전에 비해서 뭐 서울 이야기 나오면 뉴스에 뭐 강남 8학분, 예. 강남 아파트 집값, 예. 요즘 다 집값 얘기로 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희한하게 각 구청에서도 다 모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어디가 아파트 집값이 어떻게 됐냐, 안 됐냐, 건물 새로 섰다, 제 롯데월드. 근데 이게 서울 얘기인지 이게 뭐 도시를 해도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이제 다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인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과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그 돈과 자본과 불로소득과 뭐 이런 것들만 좀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들은 생각은 그 몇 가지 정책만으로는 도저히 집값은 잡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패턴이라든가 부의 이런 불평등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욕망을 끊임없이 이렇게 그 재생산하게 만들고 부추기는 이런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집값은 좀 찾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쯤에서 제가 한번 다시 궁금한 게 있는데 매력적이라 하는 거 그때 이거 저는 혹시 답사를 많이 다니는데 맛집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는지. 사실 근데 저는 먹는 거에 제가 이걸 비교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여기 저희 PD님은 맛집 찾기 예. 이런 것들이 이보세요. 좋아하시고 페북에다 항상 그런 것도 맛집 항상 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올리세요. 야구 먹는 거 나머지 이제 개인 나 아니면 이게 내맘먹 단체 예. 얘기를 올리시는데 그런 맛집은 특별히 관심 이렇게 없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맛집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랑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사는 그러면 이제 같이 다른 그 회원분들이랑 같이 다니신 예, 시민분들 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내가 몰랐던 걸 알아갈 때 더 애착이 많이 생기고 좀 아끼는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다 같이 다니실 때 예. 그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장소
아니면 뭐 거기 있는 건물이든지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께서 같이 뭐 설명을 해주시는지. 예, 제가 이제 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를 짜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네. 설명과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이번 주 오늘 그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일 모레 글피 2월 10일 날 네. 올해는 이제 그 저기 세종로 일대를 쭉 걸을 거예요. 아. 세종문화회관부터 쭉 해서 세종문화회관, 세종로와 광장, 세종대왕 동상, 대한민국 네. 역사박물관, 뭐 거기 그 교보 빌딩이라든가 기념비전 네.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제 그 자체로도 이제 얘기거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까 그리고 그 저기 음식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를테면 이제 그 중구에 서울 중구의 예장동에 가면 평양냉면집이 많고요. 오장동에 가면 이제 함흥냉면집이 많죠. 평양에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 예장동 쪽은 네. 지금 이제 동국대 그 근처 네. 이쪽은 주로 이제 평양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장충동 이쪽에는 함경도 쪽에서 정착을 했던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이런 저기가 됐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중구에 보면 이른바 그 이북 삼청이라고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락교회, 백병원, 고당기념관, 조만식 기념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이 그 세 기관을 세웠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네. 평안도에 근거지를 둔 예수교 장로회 쪽 그쪽이 이제 내려와서 정착을 했고 오장동 이쪽 장충산 쪽은 이제 그 함경도 원산 쪽에서 내려와서 자리를 잡은 경동교회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특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음식과 관련해서는 그런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이 이렇게 있는. 갑자기 냉면. 우리는 그런 아니야 경우도 우리는 있죠. 어느 집이 맛있나 네.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한번 그거 어느 집이 얽혀 맛있나 있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그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음식점들이 그 지역에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찾아서 맛집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답사를 어느 정도 주기로 진행을 하시나요? 그 대략 이제 월 1회 정도 하는데요. 네. 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은 한 2015년부터는 이제 한성백제 관련해서 네. 그 지금 풍납동이라든가 풍납토성, 몽천토성 올림픽공원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옛날에 그 백제의 역사가 시작된 그 한성,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이제 그 위례성이 처음 그쪽에 있었던 그 장소인데 한성백제 관련한 이런 강좌와 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한 월 1회 정도에서 답사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알고 싶으면 이 정삼봉 대표님과 같이. 네, 서울 시민연대. 네네. 네, 그래서 거기 카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카페 들어가 보면 그 답사하신 내용들이랑 이런 것들이 그 계속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신청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페이스북 페이지로 해도 되고요. 네네. 그렇게 저 카페에다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카페는 서울 시민연대 예. 검색을 하시면 다음 카페였나요? 예, 네, 다음 다음 카페이고 예.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도 서울시민연대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통해서 검색해서 네. 서울시민연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도 이제 회원 자격을 갖추시려면 후원을 하셔야지 그 회원 자격 회원 뭐 답사 DC 있나요? 무료 설명. 당황하셔. 없어. 분명 없어. 당황하셨어. 아니 그 답사를 하게 되면 뭐 네. 특별하게 좀 서울 외곽으로 나가거나 이런 비용이 들지 않는 이상은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부 강사를 모실 경우에 좀 더 풍부한 그러면 얘기. 그럴 경우는 뭐 한 만 원 정도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참가비는 안 거들려고 하는. 네. 네, 이거 답사를 하면서 느끼면서 그렇죠. 이야기 속에서 이제 약간 네. 뭐 식사도 하고 괜찮네 웬니. 꼭 식사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이 나를 뭘로 알고. 면도날이라며 아까. 제가 면도날이라고 했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리하다고 네. 하셨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쉬어가는. 아 그래요? 왜요? 네네. 네. 우리 뭐요? 좀 퀴즈도 내줘야지. 아, 네. 네, 퀴즈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또 공지를 한 번 더 해드리긴 했는데, 지난 방송 이후에는 또 답이 안 올라왔어요. 네. 답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희는 꿋꿋이 네,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요, 지난번 방송 주제가 도봉구에 있는 노점상 이야기를 주로 다뤘었는데요. 이 노점상 이야기를 다룬 그 지역이 어느 역인지 4호선인가요? 힌트 드리면 4호선인가 1호선인가? 너무 구체적 아닙니까 네. 이거? 그래서 그 어느 역인지 쌍문역은 아니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네. 아, 내가 지금 순간 단말 보낸 거 알죠? 네, 어느 역에 있는 노점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제로 다뤘었는지 답을 어느 역인지만 맞춰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한 상품 전달한다는 말.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뭐 요청드릴 게 저희 그 2주 2번의 방송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초연금,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관련해서 청와대 맞습니다. 청원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관심은 많으나 실제로 청원으로 그 이어진 숫자가 아직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7일까지 2월 17일까지 그 기한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청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동의하는 것들 좀 의견을 좀 같이 해주시면 기초연금 받지 못하시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40만 명의 그 어르신들에게 좀 더 좀 목소리를 같이 내줄 수 있는 힘이 돼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아무래도 시민연대다 보니까 네. 서울자 들어가니까 예, 예. 이 어쨌든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있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님의 그래도 그 시정 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봐도 되나요? 난감해. 난감한 게 아니고 굉장히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좀 막연하네요. 막연하게 네, 그렇죠. 막연하네. 구체적으로 예. 아니 뭐 이 정권의 어떤 문제 왜냐면 뭐 박근혜라고 다 못했나? 잘한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한 거 그런데. 있어요. 기억이 잘. 찾긴 어려운데 약간 네네.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특정한 정책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방향이나 이런 거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좀 더 그러니까 그죠. 좀 더 보태자면은 이건 잘한 것 같고 이것은 좀 더 시간을 좀 뭐 두고 보다거나 아니면 이건 좀 약간 부족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 총론적으로 보면요. 총론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해야 될 점은 첫째, 이분의 장점인데 일단 좀 시민 친화적 시장이었다. 그거는 제가 네, 볼 때 이런 역대 측면에서, 최고였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지점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하나 대비되는 측면은 그 이른바 신개발주의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 너무 막 개발을 했어요. 이거 건설회사 예. 공사판에 있는 사장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물론 복원 사업은 잘했으나 방향은 맞았는데 예 근데 이제 내용 면에서. 그거를 내용적으로 보면 너무 무리스럽게 네네. 단기간에 거기에 이제 역사 문화재를 발굴한다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수변 공원을 하나 만든다. 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2년 만에 다 완공을 하고 이러니까 졸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무리가 많이 따르고 거기에 있는 그 것들을 많이 파괴해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시장님 비교하니까 팍 느낌이 오긴 오네요. 그런 지점이 있었고 이제 또 그 뉴타운 사업 뉴타 네. 맞아요. 오세훈 시장이 했던 이제 한강 르네상스라든가 디자인 서울이라든가 네. 이런 사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개발 공약들로 남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들을 야기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세빛둥 둥섬이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용산 참사 네, 같은 네. 네, 그런 것들을 야기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이제 개발주의를 새롭게 좀 그 전환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던 이런 의미에서 박원순 시장의 이제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분의 이제 개인적 특징이기도 한데
이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하고 시스템으로 바꿔내고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총론에 약하고 너무 아이디어를 막 제기를 해서 강론이죠. 네.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시민운동가로서는 그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하고 또 그게 이제 그 대중적 주목을 받고 이러면 회원도 늘어나고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점은 이제 시민운동가로서는 상당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장점인데 지방 정부를 맡고 있으면 이건 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제도 개편을 통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이 삶이 바뀌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총론적인 어떤 변화,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분주한데, 네.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에는 뭐가 이렇게 바뀌었지? 이게 좀 체감되지 않는 그런 좀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이슈들은 꾸준히 이제 있었죠. 기본소득 문제, 예. 뭐 청년 배당이나 뭐 이런 예, 문제, 예. 이런 이슈들은 이제 꾸준히 또 계속 있어 왔고, 사실 장애인 쪽에서도 탈시설 이런 예. 것들이 있어 왔는데 실제로 탈시설을 하려면 장애인 같은 경우도 서울 그러니까 물가가 비싼 서울에서 하려면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시설 중심으로 예. 시설한테 맡기는, 그러니까 떠넘기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지 현장에서 일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울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다른 지방이랑 다르게 차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막 생겼는데 이게 뿌리 내릴까? 뭐 이런 할 때가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느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또 계약직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뭐 그런 사업들이 나타날 때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시민단체 같아요. 특히 방금 갑자기 매력적인데 답변이 제가 박원순 캠프한테 약간 팁을 드리면 오세훈 네. 이명박 그 시대로 돌아가시렵니까? 제가 삼선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기를 준비하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네, 출마하신다고 예, 하시니까요. 뭐 그런 적인 게 3기에서 박원순 시장이 뭘 해보겠다 하는 비전을 좀 뚜렷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정 어린 친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2011년이죠. 저기 보궐선거로 해서 11.6 선거로 해서 이제 그 당선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2014년 선거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두 차례 시장을 재임했는데 뭐 이전까지 했던 거와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된다면 3기에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있어야지 뭔가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들으면 대표님 캠프에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찍혀갖고 아니 국가에서도 지키는데 서울시에서 지키는 한 그럼 뭐야 이거? 20년 넘은 네네. 30년 이렇게 되는 뭐 20여 년 되는 세월 동안 네. 네, 굉장히 이적 단체에서 다시고 그래요? 찍힌 상태로 지내셔가지고, 근데 그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이 네. 이제 박원순 시장님도 되시면서 시민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시고, 예. 그 운동하시던 분들도 많이 들어가시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도 많이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표님 아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 계실 것 같고 제의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어. 그런 제의는 어. 없죠. 아니 이전에요. 이전에도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제 전력이 네. 뭐 합법적인 공간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상당히 꼬리표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뭐 대외 그 인간관계를 폭넓게 가졌거나 이러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뭐 네.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정가는 있으신 건 아니시죠? 이미 정과 국가보험법 네, 물론 국가보안법으로 네네. 뭐 하여튼 네. 정과 5범입니다. 5번. 예. 네. 오래 살진 않았는데 네. 오늘도 오자란 숫자가 많이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지방선거 나오면 그 전과 3범 그런 분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범죄자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왜 저를 뚜렷하게 아니 보게 그래서 국가보안법 예전에 더 컸나 그쵸? 좀 이명박은 10몇 번이잖아요. 전과가. 17번, 아, 17, 그랬나? 17개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한 3개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하긴 문재인 대통령도 전과 있으실 것 전과 같은데. 있죠. 예, 네. 예,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랑 많이 다른 의미의 전과겠지만.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거 하고 우리 이제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돈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완전히 괴가 뚫려서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그 혹시 그 팟캐스트 앞으로 진행 계획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네. 빨리 돌아와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건 이제 네. 그건 아마 오래전에 아마 올린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도 간혹 가다가 네. 제가 이제 진행했던 그 팟캐스트 방송을 들었다는 얘기들을 간혹 아. 주변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의 사회자 네. 겸 뭐 프로듀서 네. 바빠가지고. 예, 그분하고는 좀 잘 맞춰야 되는데 아. 어떨지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좀 재개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잠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 왜 네. 그 뒷조사를 하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팟캐스트 이제 할까 뭐 생각 중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너만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너만 복이냐 했더니 너만 복지국가 만드냐 나도 복지국가 만든다 이런 유치한 말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계획은 조금 있으신 것 같은 네 뭐 생각은 드는데 뭐 그분의 생각을 전 알 수가 없으니 정확히 네. 그러면 이제 만들게 되면은 네. 저희가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이 방송과 쌍벽을 이룰 수 있겠네요. 갑자기 네. 서울 한성에 있는 그 성벽이 생각났어요. 아니. 성벽 단단하게 뭐가 걸림돌에 있는 아니 저희는 이게 매니아층이 있는 물론 대표님 쪽도 그렇긴 한데 네네. 저 일반 시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니까 폭이 좀 더 넓으신 거죠,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방송에서 어떤 내용도 있고 내용 자체적으로 보면 서울 이야기인데 서울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역사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했던 아주 중요했던 세금 관련되거나 네.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이라고 그 이름을 딱 애칭을 진 이유가 진짜 시인이기 때문이신가요? 아니요, 저기 그 옛날에 좀 누구나가 이제 문청 시절은 대부분 한 번쯤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도 한때는 시인이 돼 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네. 아주 오래 전에 블로그가 한참 유행할 때 블로그를 한번 해볼까 하고 블로그를 개설했는데 네. 이걸 이제 그 블로그 페이지를 개설할 때 도움을 준 친구가 닉네임 뭘로 할까요? 이러길래 뭘로 하지? 잠시 생각하다가 시인으로 해보지 뭐 이렇게 붙여서 그냥 시인으로 닉네임을 쓰게 된 그 과정이 있었죠. 책 같은 거 혹시 제가 이제 책을 그동안 몇 권을 냈어요. 몇 권을 냈는데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그 제가 옛날에 2008, 9년 이때 어떤 단체에서 몇몇 인사들이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친북 인사 100명을 발표했는데 제 이름이 들어갔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게 한 7년 8년 이때쯤으로 기억되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고 2008년인가요? 그 MB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불온도서를 찍었잖아요. 국방부에서. 그렇죠. 네, 네. 절대 쓰지 제가 말라고. 썼던 책이 그 불온도서 중에 한 미래니. 권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책을 몇 권 냈는데요. 네. 통일 관련한 책을 내기도 했고 네. 그리고 공부하려고 2008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주의 미국의 역사라는 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썼어요. 네, 네. 안 팔리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지? 공부는 했으나
또 정말 부끄럽더군요. 나무들한테 미안하고 그랬고 옛날에 이제 청년운동하면서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청년 단체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해방전국에서 여운형 선생을 한때 흠모해서 지금도 흠모하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몽양 여운형이라고 하는 전기를 쓰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이제 이 답사하고 뭐 팟캐스트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오마이뉴스에 강남 공화국의 민낯이라고 하는 걸 한 22번을 연재를 했는데 올해는 아마 그걸 책으로 발매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럼 책 제목은 정해졌나요? 강남 공화국의 민낯인가요? 그런 이제 그 제목으로 이제 연재는 했는데 네. 아마 그 책 제목은 출판사에서 붙이겠죠. 뭐. 다음에 그 책이 또 나오면 시간이 되면 제목 알려주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작들 이렇게 한번 보려고 전상봉이라고 쳤더니 관련 검색어가 민해청 전상봉 이렇게 나와요. 네, 단체가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책도 뜨긴 하네요. 자본주의 미국의 역사 전상봉 이렇게 해서 네 책이 또 쭉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책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앞으로 출판된 책이 제일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잘 되길 네네. 네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미국의 역사를 2012년 봄에 냈는데 그 책을 내고는 2,000부를 찍었어요. 그 출판사에서. 오. 근데 지금도 이제 간혹 이렇게 6개월마다 정산을 해서 보내줘요. 네. 보면 여전히 한 1,000부 남았어요. 그래서 출판사한테 미안하고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괜히 책 낸다고 이 나무들만 죽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안하고 그 책 내고는 절대로 이제 책을 안 써야 되겠다 이랬다가 오마이뉴스에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만나러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연재를 하게 돼서 또 책을 내게 되네요. 그 책이 잘 돼서 인세로 예. 생활하실 수 있는 날이 정말 네. 그럴 수는 없는 예. 그 책이 그렇게 사이즈가 되지도 않고 역시 이제 좀 책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은 생명력 있는 글을 쓰려면 역시 소설이라든가 이런 창작품을 네. 물론 그것도 잘 써야죠. 이런 걸 쓰지 않으면 책 써갖고 먹고 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상봉의 서울 이야기 이게 팟캐스트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책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날 것이다라고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이든 또 독자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하여튼 오늘 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게 돼서 기쁘고요. 말로만 들었던 오다 가다가 간혹 버스 타고 지나갔던 쌍문역에 와보게 되어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방송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기회로 해서 전상봉의 서울 이야기를 다시 좀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다짐과 생각을 좀 더 가다듬는 이런 기회가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방송의 대표님의 성함을 써서 전상봉이라는 이름이 치면 저희 것도 나오게 전상봉의 서울 이야기를 쓰든지 해서 하고 같이 묻어가는 그래서 팟캐스트가 다시 꼭 조만간 다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매력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한 어떤 더 매력을 더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 시민연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답사 서울 정말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작은 여행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 시민연대 카페나 또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력 있다라는 서울이 매력 있다는 네. 서울시민대 전상무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있는 이곳 서울도 우리가 모르는 매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반짝반짝 하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